보시다시피 시가총액 업종별 1등주, 2등주, 2탄입니다. 2탄. 네. 첫 번째로는 IT 부품주인데요. IT 부품주 단에서는 네,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을 많이 비교하시는데 삼성전기가 밸류에이션이 한 PER 기준으로 13배, LG 이노텍이 5배 정도 수준입니다. LG 이노텍 애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만 LG 이노텍 지금 과도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출과 이익이 계속 연평균 꾸준히 15% 이상 성장합니다. 애플 이 제일 큰 우려가 됐던 아이폰 14 정저우 공장 관련돼서는 약 700만 대의 생산 차질이 있었지만 애플의 정저우 공장은 12월 달부터 정상 가동화돼서 90%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한 판매량 우려 관련돼서는 아이폰의 비싼 고부가치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 판매량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관련돼서는 삼성전자의 중저가 폰 라인이 삼성전자의 중저가 폰 라인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애플의 아이폰 프리미엄 폰은 더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G이노텍의 기판 사업부가 가장 이익률이 좋은데 기판의 끝판왕, 그 기판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FCBGA를 빠르게 LG이노텍이 올해 램프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애플의 XR VR 기기가 2023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XR VR 기기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의 가격이 올라가고 또 애플의 폴디드 줌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 가격이 올라가서 LG 이노텍도 올해는 가격 P 상승의 효과, Q 물량 증가, XR VR 기기 쪽으로 물량 증가 효과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장에 대한 기대감, 전장이 드디어 작년 흑자 전환했고 올해 전장 관련돼서 매출과 이익이 15% 이상씩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애플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고 지금 LG이노텍은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인데요. 플랫폼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는데 네이버가 카카오와 같이 도매급으로 매도당했지만 지배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 네이버도 웹툰,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 그 다음에 네이버 커머스, 네이버 플랫폼 광고 쪽에서도 여전히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15%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올해도 매출과 이익 단에서 모두 15% 성장이 여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 밸류에이션 하락은 과도하게 네이버의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도 재무구조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조달의 문제는 네이버에 대한 큰 우려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철저하게 포시마크라든지 크림 등 외형 성장에 작년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올해는 비용을 통제해서 철저하게 수익성 개선 전략으로 가겠다는 건 네이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스와 페이, 그 다음에 플랫폼, 웹툰 모두 연평균 15% 이상 성장 견조하다는 점 그리고 수익성 위주 전략으로 가겠다는 건 네이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이버는 일본 그 야후재팬과 관련돼서 마이 스마트 스토어 등 일본의 본격적인 외형 성장도 여전히 계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역시 비용을 줄여서 수익성 위주로 가겠지만 네이버보다는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수익 구조 다변화가 훨씬 더 네이버가 잘 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PER 기준으로 21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플랫폼 관련돼서 네이버는 신규 투자 관점도 나쁘지 않고 기존 투자자도 보유 관점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쪽의 오리온인데요.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에서 판매량이 여전히 견조할 거라 보고 있고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에서 매출과 이익이 50% 이상씩 성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글로벌로 다변화된 오리온이 해외로 성장하는 K푸드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리온도 작년에 계속 판가를 인상한 부분이 인상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올해 2023년 실적에 반영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오리온은 52주 신고가 영역인데 외국인의 기관에 폭풍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식품주에서는 오리온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완화 관련돼서 화장품 관련된 주, 항공주, 그 다음에 여행주만 얘기를 했는데 이 중국 완화 관련돼서도 호텔신라가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호텔신라도 소리 소문 없이 52주 신고가 영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 관련돼서 구조적으로 이익이 개선되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임대료 관련된 고정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비용 단위 개선되면서 이익이 올라갈 걸 보고 있고요. 그다음 안정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 호캉스 수요와 더불어서 중국인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회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올해 특히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 외국인 기관의 폭풍 순매수는 실적 바탕에 근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호텔신라는 업황은 구조적으로 훨씬 좋아질 걸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건설단에서 국내 건설 비중이 거의 없는 철저하게 해외 중동발 수주 모멘텀에
갖추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매출과 이익이 건설주가 다 매출과 이익이 큰 폭의 하락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철저한 해외 수주 모멘텀, 그리고 해외 수주 모멘텀도 구조적으로 이익 구조로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동이 2019년, 20년, 21년에 유가의 큰 폭의 상승으로 벌었던 수주 모멘텀이 계속 내년까지도 계속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단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탑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